자, 그러면은 진짜 오늘 하고 싶어하는 그 모니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민원년 종편 모니터 3살 버릇 여든 간다 특집. 어머 어쩌나 어머 어쩌다 어머 나쁜 버릇 어머 나쁜 버릇. 왜? 뭐가? TV조선 얘기를 할 텐데요. 아. TV조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언론사들도 껴있지만은 이번에도 또 주인공이 뉴시스긴 합니다만은 이 TV조선의 성소수자 탄압 보도는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래서 개국 때부터 내놨던 이 버릇이 아마 이명선 기자 얘기처럼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특히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욕하는 보도는 제가 생각할 때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로버트 할리 씨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늘 생각하는 게 성평등 관련된 부분에서 그나마 양성평등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도 좀 굉장히 거세고 여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 보도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가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이거를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메인에 올려줬더라고요. 톱에다 띄워줬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를.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인용해서라도 좀 보도가 많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성소수자 관련돼서 자기들 맘대로 보도하는 이 막말하고 막 범죄랑 연결지어서 보도하고 이런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성소수자 관련된, 성적 소수자 관련된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리해 주세요. 하일 씨입니다. 미국령 로버트 할리 씨가 8일에 체포됐어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혐의가.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10일 날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사죄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제 8일 날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지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인의 유명인의 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사실 이런 유명 연예인의 이런 범죄 보도가 나오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항상 선정적인 보도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상상 초월인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인 9일부터 이제 어떤 보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냐면은 뉴시스가 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일 씨가 마약과 동성애를 한꺼번에 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노출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동성애가 나와요. 네. 뉴시스 첫 시작을 끄는 뉴시스 보도를 보면은 제가 첫 문단을 이거 꼭 읽어드려야 돼. 너무 심각해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도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단 제목은 모르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로버트 할리의 부끄러운 민낯. 제목에는 동성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 첫 문단 몰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하일 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몰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하 씨의 경우는 몰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니 동성 행각이라고 하면 전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동성 행각은 뭐야? 행각을 붙이는 거 우리 범죄 행각이죠. 행각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뭔가 그런 범죄 같다는 보는 거죠. 거잖아. 그리고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민낯. 나는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이 기자 종교에서 저 진짜 금기시해서 그렇다잖아요. 나원참. 조선필 기자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네. 일단 이렇게 동성애를 마약과 연결지어서 같은 범죄인 것처럼 부끄러운 민낯으로 규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 갑자기 동성애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더 황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해 3월에도 하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음성 결과가 나왔고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 3월에 한 마약 사범이 하일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걸 갑자기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가져와서 동성애를 갖다 붙여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에 거랑은 또 이번 사건이랑 관련이 없어요. 너무 웃기죠? 이건 뭐예요? 하일 씨가 성소수자, 동성연애라는 거를 보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부각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인 관계로 어쩌고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작년 그거는 3월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작년 3월에. 근데 그게 그것도 뒤늦게 확인해. 자기네들이 그걸 작년에 일을 뒤늦게 안 가 자기네가. 예.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우팅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건 거잖아요. 연인관계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 일방적인 그쪽의 주장인 주장이지. 거죠. 예, 하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죠. 중요해? 확인할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죠. 왜 확인해?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보도 자체가 굉장히 이런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시스가 이렇게 처음 보도를 하니까 이 보도를 받아쓰거나 아예 전제를 해버린 보도가 이 뉴시스가 통신사니까 전제를 해버린 보도가 정말 쏟아지듯이 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세계일보는 뉴시스 기사를 내용을 그대로 전제했는데 제목은 또 바꿨어요. 아 그래요? 제목을 더 충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 마약 몰몬교 로버트 할리 부끄러운 민낯. 딱 맞게 정리했네요. 아예 그냥 제목을 딱 떨어지게 정리하셨네요. 이게 사실 정말 저희가 이 보고서 쓰면서 이것들을 다 인용해야 되느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네. 이거는 다 이제 아우팅 보도라고 봐야 되죠. 성소수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적 취향을 마음대로 공개해버리고 그냥 공개하는 것만 해도 아우팅 굉장히 위험한 뭐라고 할까요? 불법 여지가 있는 명예훼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개한 거를 넘어서 범죄 행위, 부끄러운 민낯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모든 보도들이. 근데 심지어 알 수도 없어. 이건 굉장히 인권 탄압에 가까운, 인권 말살에 가까운 보도들입니다. 세계일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도들, 언론사들이 이 뉴시스의 소스를 가져와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런 제목들은 이제 한국 스포츠 경제라는 곳에서는 마약의 동성 불륜 의혹까지, 동성 불륜이죠. 마약의 동성 불륜 의혹까지. 로버트 할리의 추악한 민낯이고요. 추악한 민낯이래. 그 다음에 연애 전문지인 스타투데이는 로버트 할리 공범 연인 관계 마약 이어 동성애 논란까지 충격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뉴시스 첫 보도로 보면은 모르몬교 신자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네. 모르몬교가 뭐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어쨌든 마약과 동성애 부끄러운 민낯 이런 문구 자체가 인권 탄압이긴 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모르몬교 신자인 것도 도대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 모르몬교 신자인 것도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적 정보예요. 마약 투약이랑 모르몬교는 관계가 없어요. 모르몬교 신자가 아니어도 마약 투약은 심각한 범죄이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요. 모르몬교 신자도 오로지 로버트 할리의 동성애를 부각하기 위해서 가져온 소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뭔가 네. 종교와 그렇죠. 마약이 그렇죠. 뭔가 연관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종교, 식으로 마약, 동성애 그거랑 엮으면은 어떻게 엮어보려는. 전부 이제 부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몬교도 사실은 성소수자 인권 탄압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일 씨가 아니더라도 이런 보도 자체가 성소수자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보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더 나쁜 게요. 이런 보도들 동성행각, 동성애 이런 제목을 뽑은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일 씨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원래 보도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원래 마약 혐의를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스스로 얘네들은 마약 혐의를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은 없고 동성애하고 종교만 남았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사안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걸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뭐 TV조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같이 했죠. 예. 문제의 뉴시스가 보도가 나온 것은 9일이고 TV조선 보도본부는 4월 10일자에서 그대로 또 따라했습니다. 예, 이런 거 안 따라할 수 없죠, TV조선이. TV조선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담의 제목을 공범의 정체라고 뽑았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3월 그 로버트 할리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던 그분, 그 마약사범 그분의 정체라고 제목을 뽑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 내용은 다 그 내용이겠네요. 다 작년 내용이에요. 올해 이제 마약 투약한 것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승진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할리 씨가 경찰에게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었다는 걸 알면 보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뉴시스가 보도했던 그 내용을 TV조선이 또 읊어대는 겁니다. 아이고. 방송에서 이걸 한 거는 TV조선뿐이에요?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가 4월 10일 날 4월 12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TV조선밖에 없어요. 네. 아, TV조선 빠르네. 예.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아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인권 보도 준칙. 여기에 이게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정리한 부분이. 근데 사실 인권 보도 준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든 간에 범죄나 약물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에서 그 소수자성을 같이 결합해서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범죄나 마약이나 뭐 살인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나 누구든지 똑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 소수자가 그랬다라는 걸 보도하는 순간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 편견이나 혐오 이런 게 더 커지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범죄든지 아동 인권,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이주민, 탈북민, 중국 동포, 뭐 외국인, 여성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소수자성 있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합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했다. 하일 씨가 마약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성적 소수자나 이런 걸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사람이 노인이면 노인이 그랬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런 소수자성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지향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성연애라는 말, 동성연애자라는 말을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애예요. 우리가 연애 그러면 약간 성적인 행위를 더 많이 떠올리거든요. 동성애 그러면 그러니까 동성애든 이성애든 애가 들어가면 그냥 어떤 플라토닉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계속 그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성애자를 이성연애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성애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안젤리나 졸리 피트 놔두고 동성연애 시작.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성애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동성연애를 나누다라고 보도를 해요. 보도에서. 근데 이런 표현들 동성연애라는 표현,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라는 말 이런 말들 모두 부적절하다. 이는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취향 그러면 우리가 취향은 맨날 바뀌잖아. 이런 옷 입었다 저런 옷 입었다. 네. 그런 후천적인 기호, 성격이 강하죠. 나의 그냥 가벼운 기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적 취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동성애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학문성교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성애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히 동성애로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혼동하는 부분도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트랜스젠더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본인이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성이 자기 성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다 동성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퉁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현재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 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매우 본인들은 큰 결심을 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좋은 말인데 이걸 우리 사회가 뻑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내가 뭐 훔쳐먹었고 내가 뭐
뭐 거짓말을 했고 그럼 나 커밍아웃 할게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죠. 이 굉장히 남이 좋게 쓰고 있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져다가 차용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뭐 나 커밍아웃 할 거 하나 있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다. 동성애가 만연하다. 동성애가 유행이다.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뭔가 불가능한 잘못된 얘기예요. 일인 것처럼 예. 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인 것처럼 만연하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만연한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동성애 관련된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가 안 돼서 굉장히 그런 좋은 분들이 세상이 온 숨어 거죠. 있다가 네. 보여서 만연하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남의 성적 네. 지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잣대로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막 이성애가 만연하다, 모성애가 만연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파문, 논란 이런 말은 세트인데 절대 좀 계속 동성만 나오면 동성애, 행각, 네. 파문, 논란, 빠져, 즐겨, 충격, 경악 이거 다 붙어 항상 세트야. 그래서 이런 말 좀 제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회개하라 이런 말도 자꾸 쓰거든요. 네. 정말 많이 써요. 회개하고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너무 표현이 종교적인 단어. 근데 국민일보 이런 데선 그런 말을 정말 많이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라라는 건데 특히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마약, 성매매 그리고 에이즈. 이 세 개만 나오면 성적 소수자가 나와요. 마약, 성매매, 에이즈. 성매매? 성적 소수자 아닌 사람이 더 많이 해. 그렇죠. 마약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에이즈도 지금 성적 소수자만 에이즈를 뭐 이게 별로 그들의 크게 관계가 아니에요. 없다고. 지금 전혀 아닌데 그걸 계속 연결져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근데 그 이유가 다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도에서 가장 저는 문제인 것은 하일 씨의 인권도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우팅을 잠깐 설명을 한 번만 해볼까요? 아우팅은 아까 말한 커밍아웃과 반대죠. 본인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진짜 너무 괴롭히니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제 성적 소수자야라고 일러바치는 거지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폭력이죠. 폭력.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어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남이 그거를 제3자가 얘기해버리는 이거 하일 씨가 지금 당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사실 잘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쁜 보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하일 씨 개인의 인권 침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소수자는 마약해. 성적 그러니까요. 소수자는 뭐 네. 불륜을 저질러. 여성과 결혼해서 살면서 어떤 불륜을 제2의 저질러. 불륜 네. 저질러 이런 생각을 또 계속 갖게 될 거란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오해를 네. 또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이성애자들도 다 똑같다고요. 네. 똑같죠. 근데 네, 똑같이 동성애자라서 그런 마약하고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결시켜서 네. 소수자성을 부각하자마자 그런 각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동성애자라서 그런 것처럼 각인 네. 효과를 주는 보도들이. 네. 이성애자들 이렇게 하면 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성애자, 불륜 막 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제발 연결짓지 말아라라는 제가 얘기를 TV조선이 왜 새살버릇 여든 가는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것도 2016년에 있었던 보도인데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던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TV조선과 채널A만 이런 보도를 했었고요. 네. 이게 뭐냐면 2016년 7월 4일 보도인데요. 이때 당시에 노숙자 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언론에서 꽤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TV조선 채널A가 이걸 뭐라고 보도했냐면 제목이 여장 동성애자의 잔혹 살인극이에요. 보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어뷰징 기사나 무슨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쪽팔리겠다. 아무튼 뭐 선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니라 보도 제목. 보도 제목. 여장 동성애자의 잔혹 살인극. 이겁니다. 노숙자 간의 살인 사건이 났으면 그냥 살인 사건이 났다고 그냥 통상적인 사건 사고 보도 처리하면 되는데 여장 동성애자 일부러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은 조명하지 않고 이 피의자 집에 가가지고 여장 도구들을 쫙 촬영해 옵니다. 아이고. 채널A TV조선이. 그래서 이거 봐라. 여장하는 동성애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데 아이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성적 소수자 얘기 나오면 또 엄청 악플이 많이 달린다? 생각보다 이게 근데 제발 좀 그만합시다. 좀 남의 본인이나 잘하면 됩니다. 제발 좀.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금요일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미령곰탱님이 써주셨어요. 금요일 방송 들어보니 2017년에 했던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탑10 뽑았던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태영호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든다. 북한 관련 고정 패널. 차라리 태영호를 데리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헛소리, 그러니까 저런이구나. 저런이 태영호를 데리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포털에 태영호 검색하니 바로 조갑제 유튜브 영상이 뜹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송 그동안 나갔던 거 쭉 보여주셨고요.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갔던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편집이 돼서 저희 딸은 뭐 저거 하려고 나갔냐고 너무 많이 편집됐다 했는데 어제 진짜 사실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산불보도 그렇죠. 그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사이워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유경근 아버님하고 또 이렇게 세 팀이 이게 어제 나간 거여가지고 사실 우리 얘기 진짜 찐찐한 거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 아마 삭제 안 하고 유튜브로 다 올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세월호 관련된 내용은 저는 뭐 제가 나와서 보내는 게 아니고 세월호 관련된 내용은 4월에 다 썸머리로 자꾸 우리가 분노를 되새겨서 전 항상 그 불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것들을 늘 욕을 자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이양이 아빠님. 역시 엄제이 짱 활동가 신문 모니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약자의 옳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언론 등과 매순간 전쟁 중인 활동가분들 등을 응원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니 칠세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머님이 채널A 틀어놓으셨길래 잠깐 봤더니 오늘 태영호 씨가 뉴스탑 10 그러니까 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논평을 한다고 광고하더군요. 그런데 그 광고가 너무 웃기고 어이없더군요. 숨기려는 김정은 그 비밀을 파헤치는 태영호. 그가 한미회담을 분석한다. 아니 태영호 씨가 한국에는 어떻게 김정은을 파헤쳐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비밀을 알기는 무슨. 일단 저는 태영호라는 사람 신뢰하지 않지만 뭐 북한 전문가라고 치죠. 그런데 이번 회담은 남북회담이 아니고 한미회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맨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소식통 등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왜 태영호를 불러서 물어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왜 태영호 씨가 뉴스탑10 진짜 보고서 한번 낸데 이거 또 내야 되는 건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세네는 조중동 너무 좋아하나 봐 진짜. 한심해 진짜. 조중동 종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주장이라면 조중동과 종편은 국민에게 상해를 일으켜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채널A가 심각하다. 종태네 종태. 종합 태영호 채널이에요? 아니 태영호에 종속돼 있어. 종태. 고이양이 아빠님. 이상로 위원은 욕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길 개베이비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BW 팀장님 넘넘 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멀리 있지만 몸에 안 좋은 담배 각자 태워 없으시다. BW 팀장님 없는 미탈은 엄제이짱 활동가 없는 민원연 아닐지 하셨습니다.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요. 내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엄제이 활동가에 대한 팬심을 노출하는 아주 네. 그리고 좋습니다. 프랄린바이 조미선님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죠. 앞으로는 조심조심하면서 단도리를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유튜브에서도 또 누가 일본말을 쓰지 마시라고. 일본말을 우리가 썼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라카이. 맞아요.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고 또 우리가 툭툭 사용했나 봅니다. 자, 후원을 참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하우수면님께서 오늘에서야 회원 가입했다 하시면서 계속 후원을 한 편당 1,000원씩 계속 한 3개, 4개 정도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흑토마님도 흑토마님 2,000원 그리고 하우수면님께서 계속 편마다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회원가입도 하셨다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연이 드디어 모바일 상에서 회원가입이 됩니다. 큰돈 씁니다. 제가 진짜. 저희가 그동안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좀 찡찡거리지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보세요. 모바일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 계속 들어요. 그 네. 궤도를 만들기 위해. 근데 회원가입이 20명이 안 되면 계속 손해보는 마이너스가 거죠. 나는 거잖아요.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근데 그걸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누가 그 회원가입 하시려다 너무 안 된다고 짜증을 내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래 열심히 해달라고 조르는 대신에 이걸 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드는지 제 정확한 값은 알려드리지 않지만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저희가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모바일로 회원가입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옆구리 한번 이렇게 찔러주세요. 친구들한테. 예, 이제 길 민원연 가다가 회원 가입해라. 예. 응. 그냥 길 가다가 친구한테 핸드폰 딱 열어서 여기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나요? 바로 됩니다. 뚝뚝 누르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반드시 그 데스크탑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했었어야 되고 컴퓨터로만 전화도 했어야 했어야 되고 되거든요. 뭐 그런 예.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해소가 저도 됐습니다. 뭐 게시판에다가 팟빵 파티 게시판에다가 네네. 모바일 그 링크를 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왜냐면 요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또 회원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 듣기 때문에 네네. 요번에 한번 예, 뭐 해보시면 탈곡기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지금 네. 가입하시면 지금 잠시 후에 이어질 우리 신입회원의 날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신입회원의 날에 재미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동준 씨랑 같이 방송부도 지금 거기도 보고서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